김민재의 기적적인 수비 빈골 대 슈팅을 막아낸 김민재. 뮌헨을 살려낸 김민재의 허슬 플레이. 독일 분데스리가가 실점을 막아낸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의 환상적인 수비를 주목했다. 분데스리가 사무국은 최근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김민재의 영웅 수비라며 한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은 27일 독일 보훔에 위치한 보노비아 루르슈타디온에서 열린 바이에른 뮌헨과 BFL 보훔 간의 2024에서 25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나온 장면이었다. 이날 뮌헨은 보훔 상대로 골잔치를 벌이며 5대0 대승을 거뒀다. 이날 김민재는 선발로 나와 뮌헨의 무실점 승리에 일조했다. 보훔전에서 다요 우파메카노와 함께 센터백 라인을 구성한 그는 상대 공격수들을 꽁꽁 묶으며 2번의 유효 슈팅만을 허용하는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김민재는 전반 8분 보훔의 최전방 공격수 모리츠 브로신스키에게 선제골을 내줄 뻔한 장면에서 빠른 속도로 공간을 커버해 골문 앞에서 공을 걷어내는 엄청난 수비로 뮌헨을 위기에서 구했다. 브로신스키가 뒷공간을 쇄도하는 순간 정확한 침투 패스가 배달돼 순간적으로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와 1대1 찬스를 잡았다. 이때 노이어가 자신의 축구 스타일대로 골대를 비우고 나와 공을 처리하려 했으나 브로신스키가 더 빨랐다. 노이어까지 제친 브로신스키가 그대로 골문으로 툭 차 넣으면 쉽게 득점하는 순간이었다. 이때 김민재가 나타났다. 끝까지 브로신스키를 추격한 김민재가 경합에서 이기며 홈팀 득점은 무산됐다. 분데스리가도 해당 장면을 주목했다. 분데스리가는 공식 SNS에 김민재가 실점 위기를 막아내는 순간을 영상에 담아 올렸고 해당 장면에 대해 김민재가 구조에 나섰다 라고 칭찬했다. 독일 현지 매체들도 김민재에게 칭찬을 쏟아냈다. 독일 자벤트 차이퉁은 노이어가 막지 못한 롱패스 후 달리기 경쟁에서 브로신스키를 제치고 공을 라인 밖으로 내보냈을 때 매우 강한 전력 질주로 실점 위기를 막아냈다 라고 호평했다. 또 김민재가 노이어의 부진한 일요일 외출을 막아냈다 라며 김민재가 판단 실수로 실점을 허용할 뻔한 노이어를 구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매체 TG도 초반에는 다소 불안했지만 경기가 진행되면서 김민재는 안정을 찾았고 희생적으로 싸웠으면 태클을 통해 초반 실점을 막아냈다라고 칭찬했다. 독일 유력지 빌트는 한국 선수는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전반 8분에 위치를 잘못 잡아 0대2를 허용할 뻔했다가 스스로 해결했다. 전반적으로는 견고했다라며 전반전 이른 시간에 실점할 뻔했던 원인을 골키퍼 노이어보다는 브로신스키 맨마킹을 잘못한 김민재 책임으로 돌렸다. 바바리안 풋볼 워크스도 김민재는 전반 9분에 보훔이 그의 머리 위로 간단한 스루 패스로 모리츠 브로신스키에게 공을 넘길 때 낮잠을 자고 있었다라며 위기 상황의 원인이 김민재에게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철기둥 김민재 더 강력해진다 UCL 앞두고 콤파니 감독 특훈 진행. 김민재를 비롯한 바이에른 뮌헨 수비진은 빈센트 콤파니 감독의 특훈을 받았다. 뮌헨은 7일 오전 5시 한국 시간 독일 뮌헨에 위치한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4에서 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 리그 UCL 리그 페이즈 4차전에서 벤피카를 상대한다. 현재 뮌헨은 1승 2패, 승점 3점로 23위. 벤피카는 2승 1패, 승점 6점로 13위에 위치하고 있다. 분데스리가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는 뮌헨이지만 UCL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뮌헨은 지난달 24일 열린 UCL FC 바르셀로나전에서 1대4 참패를 당했다. 당시 경기 양상은 팽팽했다.
뮌헨은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며 바르셀로나를 압박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의 창이 더 날카로웠다. 바르셀로나는 뮌헨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전략을 세웠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전반 1분 만에 하피냐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다. 뮌헨은 전반 18분 해리 케인의 만회골로 균형을 맞췄지만 역부족이었다. 이후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와 하피냐의 멀티골이 터지며 경기는 뮌헨의 1대4 참패로 끝났다. 당시 뮌헨 수비진은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김민재는 두 번째 실점 상황에서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됐다. 당시 김민재는 페르민 로페스와 함께 공중 경합을 펼쳤는데 페르민이 뒤에서 팔꿈치로 김민재를 밀었다. 순간 김민재는 균형을 잃으며 헤더 클리어를 정확히 해내지 못했고 결국 레반도프스키의 실점으로 이어졌다. 김민재는 독일 언론의 혹평을 피할 수 없었다. 빌트는 경기 직후 김민재에게 최저 평점에 해당하는 평점 6점을 부여했다. 또 다른 매체 키커도 김민재에게 평점 5.5점을 부여했고 이 또한 최저 평점이었다. 그러나 막스 에베르 단장은 경기 직후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불안 요인은 아니었다. 코치 자격증을 취득해라. 그러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실점을 수비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저급한 해석이다. 뮌헨은 분열되지 않을 것이다 라며 수비진을 적극 옹호했다. 이후 뮌헨은 리그와 컵 대회를 포함한 3경기에서 연속 클린시트를 거뒀다. 바르셀로나전 참패를 극복하고 최상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 콤파니 감독은 이 기세를 UCL까지 몰아가겠다는 심산이었다. 특히 2차전 빌라전 0대1 패배까지 합하면 UCL 2연패를 기록하고 있기에 필승을 다짐하고 있는 콤파니 감독이었다. 콤파니 감독의 필승 전략은 단단한 수비인 듯하다. 뮌헨 소식을 전하는 베이언 저머니는 5일 독일 빌트의 보도를 인용. 벤피카전을 앞두고 진행된 훈련의 초점은 수비에 맞춰져 있었다. 수비수들을 위한 특별 훈련이 진행됐다. 콤파니 감독의 수석 코치인 에런 댕크스는 수비수들에게 정확한 지시를 반복하며 어디에 서야 하며 얼마나 가까이 위치해야 하는지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매체는 그들은 상대가 수비에 어떻게 접근하고 팀이 빠른 역습에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도 높은 연습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2번의 UCL 경기 패배에서 가장 큰 문제였다. 벤피카 또한 위협적인 상대이기에 콤파니 감독은 수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 김민재 경쟁자라더니 뮌헨. 451억 날렸나 히리토. 또 누웠다 공경기 뛰고 재수술 공식 발표. 바이에른은 5일 니하 한국 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토가 수술을 받았다. 그는 중족골 부위에 추가 수술이 필요했다. 오늘 수술대에 올랐고 잘 진행됐다라고 알렸다. 바이에른은 따라서 수비수인 이토는 당분간 다시 결장할 예정이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재활 프로그램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라고 덧붙였다. 이토는 일본 국가대표 수비수로 지난 여름 슈투트가르트를 떠나 바이에른에 합류했다. 계약 기간은 2028년 여름까지. 이적료는 옵션 포함 3천만 유로, 약 451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1995년생인 이토는 센터백과 풀백,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이다. 188cm의 신장을 지녔고 속도도 최고 34km/h에 달한다. 무엇보다 왼발을 활용한 부드러운 볼 컨트롤과 후방 빌드업 시 전개가 장점이다. 롱패스 실력도 뛰어나다.
이토는 2021에서 2022 시즌부터 슈투트가르트에서 활약했다. 그는 일본 주빌로 이와타에서 성장한 뒤 임대 형식으로 슈투트가르트 유니폼을 입었고 곧바로 완전 이적에 성공했다. 2022년 7월엔 연인에게 2차례 낙태를 강요한 정황이 폭로돼 큰 논란을 빚었으나 흔들리지 않고 공식전 37경기를 소화했다. 지난 시즌에도 핵심으로 활약하며 슈투트가르트의 2위 돌풍에 힘을 보탰다. 바이엘은 유니폼을 입으며 새로운 도전에 나선 이토. 그는 프리시즌부터 김민재와 빠르게 친해지며 좋은 호흡을 보여줬다. 하지만 7월 말 FC 듀렌과 연습 경기에서 중족골 골절상을 입으며 전력에서 이탈했다. 검진 결과 2~3개월 재활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토가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뱅상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 다요 우파메카노 듀오로 중앙 수비진을 꾸렸다. 둘은 지난 시즌 후반기 토마스 투엘 감독 체제에서 벤치로 밀려났던 조합이지만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콤파니 감독과 함께 부활했다. 라인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압박 축구인 만큼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빠른 발이 돋보이고 있다. 문제는 벤치 자원. 이토는 물론이고 요시프 스타니시치까지 장기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기에 남은 센터백은 에릭 다이어 한 명뿐이다. 하지만 다이어는 느린 속력이 최대 약점이기에 콤파니 감독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올 시즌 리그 경기 선발 출전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던 중 이토의 복귀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지난달 초 개인 훈련을 시작했고 공을 다루기 시작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10월 말이나 11월 초면 실전에 투입되면서 바이엘은 데뷔전을 치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토가 김민재를 밀어내고 주전을 차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독일 빌트는 5명의 스타들은 이토 앞에서 떨어야 한다라며 김민재가 가장 위험한 선수다. 왼발잡이인 이토는 김민재가 뛰고 있는 왼쪽 센터백 자리를 맡게 될 수 있다. 게다가 그는 김민재보다 더 활발하며 실책도 적다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내다봤다. 이토 파메카노가 새로운 주전 조합이 되리란 것. 빌트는 누파메카노는 김민재와 달리 주전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왼발잡이인 이토는 왼쪽 수비에 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빈센트 콤파니 감독은 우파메카노의 스피드와 단단한 빌드업을 중요시한다. 하지만 지난 시즌처럼 실수가 많아진다면 이토의 복귀가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적어도 한동안은 그럴 일이 없어 보인다. 김민재의 단단한 수비를 떠나 이토가 뛸 수 있는 몸 상태조차 아니기 때문. 앞서 다쳤던 중족골 부위를 재수술한 만큼 이번에도 몇 달은 재활해야 할 전망이다. 어느덧 11월이지만 바이엘은 유니폼을 입고 뛴 건 프리시즌 친선 경기 2경기가 전부인 이토다. 4. 오피셜 자르테타 큰일 났다. 현재 아스널 스쿼드 구성 매도 디렉터. 4임 노팅엄 구단주 밑으로. 아스널은 5일 한국 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기술 이사로 팀에 합류하고 2022년 11월 스포르팅 디렉터로 승진한 에두가 오늘 사임했다. 에두가 우리의 새로운 축구 전략 아래에서 해낸 일들에 대해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에두는 자스널은 나에게 많은 훌륭한 사람들과 일할 기회를 주었고 구단 역사에서 특별한 무언가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특별한 여정이었고 감사드린다. 특히 좋은 친구인 아르테타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뻤다.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노릴 때이다. 아스널은 항상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구단과 팬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그리고 성공하길 기원한다. 작별 인사를 전했다.
에두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아스널에서 선수로 활약을 펼쳤던 미드필더다. 2011년 코린치안스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행정가의 길을 걸었다. 2019년부터 아스널 기술이사 역할을 수행했다. 다양한 선수 영입에 관여했다. 에두는 가브리엘 마르티넬리를 시작으로 다비드 루이스, 파블로 마리, 윌리안,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등의 영입을 주도한 인물이다. 또한 마르틴 웨데가르드, 벤 화이트, 누노 타바레스, 아론 램스데일 등을 영입하기도 했다. 현재의 아스널 스쿼드를 만든 장본인이라 볼 수 있다. 그만큼 에두 디렉터와 아르테타 감독은 함께 아스널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지난 두 시즌 모두 리그 2위로 시즌을 마감할 정도로 성과를 냈다. 그만큼 에두의 사임은 아르테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영국 더 선은 아르테타 감독은 가까운 동료이자 아스널 수장인 에두가 클럽을 떠나면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에미레이트에서 에두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다. 그는 주요 포지션을 개편한 후 클럽의 고위층과 협상을 해왔다.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에두는 물러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곧바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게 된다. 매체는 에두는 노팅엄 포레스트의 오너인 에반젤로스키 마리나키스가 이끄는 클럽을 총괄하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다.